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요새는 안녕하냐는 말도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말에 와이프랑 아이들이 이제 친정을 가는 큰 경사가 생겨서 간만에 좀 푹 쉴 수가 있었는데요. 하는 것도 없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뭐 덕분에 주말에 책도 보고 생각해봤던 것들을 한번 재밌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 힘듭니다. 국가, 기관, 세력, 개미들 할 거 없이 다 손실 구간이고 엘살바도르,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록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뭐 난다 긴다 하는 가장 잘 하신다는 분들도 어마어마한 손실. 게다가 뭐 투자액도 크잖아요.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을 모두가 보고 있다. 그리고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계상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다는 워런 버핏도 지금 기준으로 83조가 마이너스입니다. 650억 달러. 감을 잡으려면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세 개가 부도가 나서 투자금이 0원이 된 수준이다. 근데 이분이 뭐 돈 많다고 해서 뭐 괜찮다고 할까요? 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책임감도 엄청 크고 이게 자기 돈도 뭐 아닐 수 있잖아요. 다 주주도 돈이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83조가 마이너스다. 나라가 마이너스다. 내 기업이 마이너스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뭐 국가든 개미든 할 것 없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외로워하지 마시라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일단 본론에 앞서서 최신 트렌드가 하나 있던데 회사에서요. 보면 요새는 본인 일을 남 얘기하듯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정말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뭐 저희 회사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을 이제 게리 겐슬러한테도 제가 봐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일단 도입 부분에 가져왔는데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 보호 시스템 도입 시급 맨날 시급하대요. 시급하다면서 투자자 보험 뭐 시스템을 도입하기 원한다면서 최근 SEC가 거래소를 포함한 6개 플랫폼을 관할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업체들과 논의 중. 이걸 왜 논의하고 있냐고요. 시급한데. 자기 콩고물 떨어지는 이 거래소들 어떻게 자기 밑으로 해보려고 또는 뭐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어떻게 딴 ICO든 IPO든 한 거 이거 걸어보려고 지금 거기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고 게다가 또 SEC 권한을 이용해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소나 암호화폐 프로젝트 뭐 테라, 뭐 USDD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패깅 뭐 실패했다고 뭐 뭐라 하고 뭐 이런 것만 지금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암호화폐 기술은 흥미를 느낀다. 기술은 흥미로워. 지금 지금 테라든 뭐 셀시우스든 죽어나가는 판에 기술은 흥미로워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좋은 상황이고 다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그래도 용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차원에서 당신 좋은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차원에서 일단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었고요. 왜냐면 예나 지금이나 힘들 때 원망의 대상을 찾거든요. 뭐 살아있으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제 다 줄도산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왜 그랬어? 이제 찾아야죠. 근데 이게 뭐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던 차원에서 제가 일단은 차트를 가져왔는데, 바로 마녀 사냥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일단 유럽에서 1520년에서 1770년 사이에 많이 있었던 거를 가져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초록색 표가 기온 변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으면 좀 쉽게 말하면 온난한 기후, 먹고 살기 편하다. 이게 마이너스에 있으면 뭐 비도 안 오고 춥고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은 마녀 사냥 횟수고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편할 때는 마녀 사냥이 이제 없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들 때, 막 춥고 막 농작물 없고 이럴 때는 마녀 사냥이 늘어나죠. 그래서 계속 반비례로 가다가 이때는 뭐 기온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마녀 사냥이 극에 달했다. 요거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이게 통계로까지 나올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춥고 뭐 농작물 없고 이럴 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여성들을 마녀로 모아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제거하는 분들은 상류 계층의 남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뭐 식량난도 완화하고 어차피 여자들 뭐 이거 잘 농사도 못 지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완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굉장히 안 좋은 수단으로 마녀 사냥을 이렇게 오래 했었고 앞으로도 했었죠. 게다가 지금만 옛날만 이런 게 아니고 2000년 초, 뭐 2003년 뭐 이럴 때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일부에서도 강수량 적을 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누군가를 죄 없는 사람이든 죄 있는 사람이든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인데 이제 캔슬러라고 이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메사리 데이터 분석 업체 CEO는 3에로 캐피털 셀시우스 등 이 사태가 SEC 니네가 감독 부실한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니네 관할이라면서 근데 왜 감독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블록 파일을 단속하느라 셀시우스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다. 뭔 말이냐면 이것도 대출 업체예요. 근데 여기에 뭐 합의금 뭐 1000억 달러인가 1억 달러인가 받아내고 뭐 계속 벌금하고 뭐 주의해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어, 돈 벌고 있는 거죠. 뭐 흥정하고 로비 받으면서 재미 보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한 때 셀시우스가 망해가는 거 이거는 뭐 쳐다나 봤나.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돈 되는데 이제 빨대 꽂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3에로 캐피털의 경우엔 현물 ETF에 대한 SEC의 잘못된 대처가 회사를 파산 위기로 내몰았다. 이제 뭐 지금은 다 버티고는 있는데 다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산이 될 경우 죽어버리면 이제 뭐 안 죽으면 괜찮은데 죽어버리면 SEC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전에도 근데 뭐 많이 있었죠. SEC 이 같은 SEC의 위원이에요. 헤스터 피어스라는 크립토맘이라고 친화적인 분이 계신데 SEC 위원장아 암호화폐 현물 ETF ETP가 이제 F랑 N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ETF를 승인을 해야 된다. 미국 투자자들이 불공평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난 4년, 좀 4년 더 되는 것 같은데, 게리 겐슬러 등 그 전 사람이든 계속 승인 거부를 하니까 ETF를, 현물을,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를 제한되지 않냐. 왜냐하면 유럽도 생기고, 뭐 캐나다도 생기고, 호주도 생기고, 뭐 다 생기는데 왜 미국만 거부하냐. 니네 논리는 뭐냐. 지금 같은 내부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압박이 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는 이제,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하면 더 커질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죠. 셀시우스도 이체 중단을 지금 해버렸죠. 되게 현명한 그나마 차선책인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이체 중단 해결 위해 규제기관과 지속 협력 중이다. 무슨 말이냐면 SEC랑 계속 지금 커뮤니케이션 중이다.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이미 SEC랑 엮였어요. SEC가 방관한 게 아니라 이제 죽기 전에 뭐라도 이제 잡아야죠. 그리고 SEC 끈을 잡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6월 20일 기사고 이틀 전에는 또 SEC도 셀시우스랑 지금 커뮤니케이션 중인데 얘네가 SEC가 지금 뭘 조사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뭔 얘기는 한지 모르겠지만 엮였다. 엮였는데 얘가 죽어? 그러면 SEC 이제 책임론이 더 불거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제 아직은 크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점점 마녀 사냥이 되고 여론몰이가 될 거라고 SEC가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건 더 웃겨서 가져온 건데 제이 클레이튼 아실지 모르겠는데 SEC 그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죠. 리플을 법정 소송 딱 걸어놓고 다음날 사퇴해버린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현역 아니라고 이제 게리 겐슬러야 획일적인 코인 규제 조치 취해선 안 된다. 이제 훈수를 두기 시작하죠. 이제 예전 같은 편이었던 분마저도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훈수를 두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을 상황이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확대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규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규제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없었으니까.
근데 규제가 없으니까 정말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국 얘기예요. 잘못 어떤 30대 남자한테 잘못 코인이 이체가 됐어요. 한 15억 정도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웬떡이야 하면 30대가 뭐 유흥비 쓰고 뭐 빚 갚는 데 쓰고 대부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징역을 받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왜냐?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랑 동일하지 않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오늘 기사고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판단이 나오는지 이제 참 이건 참 신기한 기사라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계속 코인이 뭐 뱅크런이 나온다 뭐 엄청나게 뭐 새삼스러운 거고 새로운 것처럼 나오는데 엄청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규제가 있고 경제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뱅크런 자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래서 하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2009년에서 11년 정도 뭐 이때쯤 대략 언저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건설사를 다녀서 들어갔더니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신분 당선 프로젝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크잖아요. 대규모 대출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 들어가니까 비록 큰 이자를 주더라도 이 사업 계획서 달랑 하나 믿고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잘 되고 뭐 경제 위기도 없고 뭐 이러면 좋은데 문제는 돌발 변수나 뭐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뭐 이거 좀 못하겠는데요? 힘들어지겠는데요? 이런 뭐 소문만 잠깐 나도 뱅크런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뱅크런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높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저축은행들이 많이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1년 12전에 뭐 솔로몬, 토마토 뭐 해가지고 4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한창 정말 전국에 뉴스를 도배했던 기사들이었는데 근데 얘네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랑 연관된 일반 기업 대우조선해양, 동양그룹, 한진해운, 뭐 동양종금이고 옛날에 뭐 많이 있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한진해운이 또 망할지도 저는 몰랐죠. 그때도 이렇게 큰 1위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쇄 부도 나는 게 지금 코인 뱅크런과 비슷하잖아요. 뭐 테라가 무너지고 뭐 셀시우스가 무너지고 하니까 뭐 리도가 뭐 연관돼 있고 뭐 뭐 바벨이 연관돼 있고 쓰리에로 캐피탈이 연관돼 있고 우리는 연관 안 돼 있다고 선 긋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규제가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다. 탐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규제가 있어도 위험하니까 당연히 있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규제를 하고 규제에 의해서 현물 ETF를 승인을 해야 될 텐데 물론 뭐 현재 대다수가 7월 6일 그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를 기대를 거의 안 하고 있죠. 뭐 택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 뭐 그건 좋아요. 근데 현물 ETF를 거부할 경우에 7월 6일 이후에 게리 겐슬러가 맞는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레이스케일 등 소송에 직면하겠죠. 이 그레이스케일이 작년 10월에 이걸 신청했어요. ETF를. 근데 2월 달에 올해 2월에 한번 뭐 연기해가지고 또 넘겨버리고 지금 7월 6일이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가냐 아니면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뭐 마이클 소넨샤인이 소송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 뭐 4, 5년 그 뭐 ETF 거부로 인해서 기관 개미들의 뭐 손해부터 뭐 온갖 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통계를 해서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SEC가 근데 뭐 소송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를 크게 두려워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2번, 3번이 더 치명적일 거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그 메사리 CEO도 얘기했는데 직무유기 니네가 감독 제대로 안 해서 죽은 거 아니냐.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론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 테라 사태까진 좋아요. 천재지변이라고 쳐요. 뭐 블랙락이 했든 시타델이 했든 뭐 갑자기 걔네들이 공매도 친 걸 어떻게 막아요?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바벨 뭐 쭉쭉쭉쭉 다 뭐 지금 망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걸 보고 그러면 대비를 했어야지. 니네 안전 불감증 있는 거 아니냐. 왜 대비 못했냐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책임져야 돼요. 뭐 다시 돈을 줘서 살리든 뭐 뭐를 해야지, 아니면 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든 뭐 어디에서 마녀 사냥을 하고 이 책임자 누구냐, 뭐 했냐,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지금 CFTC도 그거 지금 뺏어오려고 권력을 지금 벼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한 게 없다? 계속 거부만 했다? 4, 5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게 살아있을 땐 괜찮다니까요, 기업들이. 근데 얘네가 죽어버리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죽음, 뭐 때렸는데 학교 폭력,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아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이제 전 뉴스에 퍼지는 게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SH 4천 명이나 있는데 얘네는 700명인가 있고요. 근데 4천 명 가지고 니네 지금 뭐 한 거냐? 작으니까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베너움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 뭐 규제 권한 이런 거 다 CFTC가 이걸 빌미로 뺏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도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게리 겐슬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얘가 왜 모를까요? 게리 겐슬러는 잘 알고 있어요. 면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두 가지를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증권이랑 똑같다면서요, 코인이. 그러면 증권에 똑같이 규제를 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급준비급율 또는 서킷 브레이크 마련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지급준비금이 뭐냐면, 은행이 100원을 고객한테 예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원은 이제 내가 꼼쳐두고 90원을 뭐 대출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10%인 거예요. 10%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금의 일정액을 따로 떼어 나와 안전하게 어디에 적립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웃긴 게 은행은 0에서 7% 이내예요. 실제로 7%도 거의 없고 뭐 2%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는 다 대출 보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은 이 권고하는 이 지급준비율이 8% 이상, 그러니까 8% 이상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거의 웬만한 은행들이. 근데 코인은 100%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USDC도 그렇고 DT도 그렇고 100%, 뭐 150%, 뭐 200% 갖추고 있다. 지금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좀 넌센스긴 하지만 뭐 좋다 이거예요. 뭐 퍼센티지를 불러라, 정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BIS 그 국제결제은행도 뭐 스테이블 코인 위험하다고 하면서 뭐 60에서 80%는 갖춰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뭐 대출업체, 뭐 넥소나 뭐 블랙파이나 이런 곳에.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얼른 시행을 하라고요. 도대체 왜 말만 하고 안 하냐고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도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테라는 지금 망하고 그 셀시우스는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게 서킷 브레이커 때문이에요. 지금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일주일 뭐 지금 넘어갔긴 했지만, 이거 차선책이긴 하지만 이게 있으면 시간을 벌고 뱅크런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게리 겐슬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자 보호법. 보험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미국 대공황 당시에는 요거는 있었어요. 1번은. 근데 2번이 없었어요. 그래서 1만기 이상이 은행이 파산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뭐 보장 안 해주면 다 그냥 뱅크런 하는 거죠. 그래서 1만기 그 대공황 29년 당시에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지금은 이 이후에 이제 보호법이 생겼죠. 그래서 한국도 5천만 원, 지금 1억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도 있고, 미국은 10만 달러, 일본은 1천만 엔 이렇게 보호법이 다 생겼잖아요. 왜 이걸 안 하냐고요. 증권이랑 똑같다면서요. 그럼 똑같이 이걸 시행을 하고 보호를 해야겠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안 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뭐 로비도 받고, 뭐, 즐기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힘들 때는 투자 고수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매수파. 어찌 보면 굉장히 럭키한 경우고 운이 좋은 경우인데, 일단 머스크도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을 아직도 뭐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고, 뭐 결제에도 쓸 거고 계속 트위터를 날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얼마나 샀다 이런 기사까지는 없었는데, 이 트위터를 하도 날리니까 그 밑에 이제 개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지원할 거면 너도 좀 사는 게 맞잖아 하니까 나 사고 있어 이렇게 멘트를 치니까 이제 그거를 빌미로 이제 근간으로 대거 매수해 이렇게 이제 기자분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도지 많이 올랐고 이제 비트코인 4위 거래도 18일에 266개 샀고 뭐 그 하루 전에도 300 몇 개 샀고 이 자기가 가진 뭐 12만 9천 개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지만 푼돈이죠. 이분한테는. 그래도 정말 깨알같이 모아서 이걸 사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들 힘든 와중에도 꾸역꾸역 사고 있다. 그리고 이 채굴업체도 지금 채굴업체들 다 뭐 있는 거 갖다 팔고 뭐 다 도산하는 판에 신형 채굴기를 1800대를 이 나스닥 상장업체 클린스파크라는 곳은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25,000대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1800대를 사서 이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사 모았는데 채굴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상승 다시 사이클이 온다고 해봐요. 이게 더군다나 그 경쟁 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 완전 무주공산이죠. 그래서 견디는 분들은 다 가져간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라 대단하다. 어찌 보면 운도 좋다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버티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최근에 뭐 캐나다 억만장자 케빈 오리어리도 뭐 TV에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분도 이제 현재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코인 비중은 18%다. 그래서 8주 전 21%에 비해서 3% 감소했다. 근데 나는 코인도 32종류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찌 보면 거의 정석같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분산 투자도 32종까지 했다가 비트코인, 이더 위주로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분이 한 얘기가 지금 뭐 레버리지 쓰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다 도산을 해야 파산을 해야 저점 찍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워낙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억만장자가 되셨으니까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 마라톤이라는 채굴 업체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힘들 때 비트코인 채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뭐 경쟁 업체는 다 줄어드는데 어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정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뭐 많은 비트코인을 어려울 때 많이 모으면 훗날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사시는 거고 이분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만 하시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회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도 있겠죠.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버티기 파들도 많이 계신다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공부하며 휴식을 취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걸까?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차원인데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책에서 봤는데요. 소말리아라고 있죠. 1988년도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으면 그때 쓰였던 지폐들이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휴지 조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으나 망한 이 지폐를 갖고 있는 거죠. 소말리 실링, 이 소말리아 돈이 갑자기 시장에 새로 공급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당연히 망했으니까요. 근데 웃긴 거는 정부가 윤정기를 돌려서 그러니까 인쇄기를 막 돌려서 순식간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오히려 소말리 실링이 화폐로서 기능하도록 도왔던 셈이다. 실제로 2000년 초반에 이게 엄청나게 쓰여요. 망한 정부의 지폐가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쓰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뭐 일제시대 지폐가 지금보다 더 가치가 있게 쓰이는 거예요. 왜냐? 정부가 장난치니까 자꾸 찍어내고 뭐 세금 뺏어가고 보유세 걸어간다 그러고 계속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제일 많이 그러고 있지만 여기 아프리카도 그러고 남미도 그러고 뭐 한국이라고 안 그런가요?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뭐 비트코인의 뭐 기능 뭐 이게 뭐 뛰어나다 이런 뭐 안전하다 이건 다 그냥 빼더라도 이 인플레 차원 정부에서 정말 탈중앙화 차원에서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향후에 이제 이런 지금은 위기지만 이게 상승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면 더 빛을 발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또 라이언 셀키스라고 그 메사리 레포트 대표님이 오늘 트위터를 하나 날렸는데, 나 23년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200배가 넘었다. 실제로 보니까 13년도에 100달러도 안 됐더라고요. 막 튀어 올랐을 때가 100달러가 넘은 건데 100달러로 쳐도 뭐 200, 지금 2만 달러 넘었으니까 200배가 됐다. 그리고 알트코인이랑 많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 좀 신난다. 이런 이 비평가들,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이게 설득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특히나 이 뉴욕 교수들, 이 반죽은 세미 데스. 생각해 보니까 나심 탈레브든 루빈이든 그 비관론자들이 다 뉴욕대 교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나 이 사람들 설득하는데 웨이스트 시간 낭비다. 나 그러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며칠 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현재 기준으로 참 비트코인은 죽었다라고 해외 언론 언급 횟수만 뭐 일주일 전 기준으로 450번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당연히 기세등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너무 뭐 뉴스나 시세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매사리 창업자처럼 쉬시거나 뭐 소소한 휴가를 보내시거나 하면서 이 시기를 좀 여유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